안녕하세요. 우영한 척정외과 우영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신경성형술 카테터 종류가 한 세 종류 있거든요. 라치 카테터, 나비 카테터, 발론 카테터. 그 굵기 및 그 이동에 대한 움직임 여부, 그리고 팁이 벌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계 단계가 있는데, 그 나에게 맞는 그 치료법은 이런 주제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보존 치료하시거나 수술 받으시거나, 협착증으로 수술 받았는데 뭐 추가항공이 막혔거나, 어쨌건 이런 경우 주사를 했는데도 효과 없어서 시술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술 가운데 라치 카테터, 그리고 나비 카테터, 발론 카테터, 원리하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을 그냥 뭉뚱그려 했는데 라치 카테터랑 나비 카테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라치랑 나비 차이는 조금 휘어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방향 전환이 되는지 하고 없는지. 그리고 라치 카테터가 상당히 좀 그 얇거든요. 되게 얇아서 진입은 쉬운데 중심 통로 쪽으로 약만 좀 뿌려주고 나오거나, 아니면 유착이 심하거나 하게 되면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 원인 되는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 방법이고, 이게 이제 신경과 주변 조직 사이 발생의 염증, 부종을 씻어내고 세척, 신경이 붙어 있는 유착을 물리적으로 제거는 못하고 그 주위에 약을 좀 뿌려주는 거죠. 초반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 그리고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있으면은 적응 가능합니다. 만성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사보다 확실히 탁월하죠. 시술 시간 한 10분 내외로 짧고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전환이 안 되는 라츠 카테터, 그리고 나비, 움직일 수 있는 나비 카테터보다 더 윗급, 굵기도 조금 굵고, 물론 얇은 카테터도 있습니다. 풍선 중에. 굵고 끝이 좀 이제 풍선이 빵빵해지는, 그리고 풍선의 그런 그 질김, 그러니까 벌어졌을 때 좀 약간 허접한 거는 터져버리거든요. 압이 조금 올라가도. 그래서 풍선 카테터도 카테터 종류에 따라 상당히 결과를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어쨌건 신경성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방식이죠. 그때 작은 풍선이 달려 있어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유착이 심해가지고 카테터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가면 일단 작업을 합니다. 부풀리고, 그래서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넓혀주고 그 공간에 약을 좀 뿌려줘서 효과가 좀 극대화되죠.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한 경우, 추간근도 막혀 있고, 그리고 신경성형술이 효과가 없으면 그 풍선성형술이 도움이 됩니다. 유착이 좀 심한 환자, 파행이 심한 환자들, 수술을 원치 않은 분들은 풍선성형술을 시행하면 되겠죠. 단순히 약물을 뿌리는 거에서 넘어서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니까 협착증 환자의 보행거리에 효과적인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자세히 보면요. 라치 카테터는 좀 가느다란 카테터입니다. 풍선은 끝에 그 풍선이 달려있죠. 핵심 기전은 염증 세척 및 약물 주입. 풍선은 좁아진 통로 확장하고 약물 주입. 라치는 이 움직임이 안 되고요. 나비는 움직임이 되고. 그래서 디스크 만성요통 유착에 사용할 수 있고, 풍선은 협착증, 그리고 수술 후의 유착, 고령 환자분이 수술받기 어려운 경우도 시행할 수 있고요. 신경 주변 환경 전환, 그리고 풍선은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주된 목표입니다. 이처럼 그 시술도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을 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환자분이시죠? 제 환자분 가운데 시술을 2번 하셨대요. 제가 이전에 영상을 보고 보니까 처음은 라치 카테터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비 카테터에서 조금 했는데,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셨는데, 받으셨고, 이후에 좀 유착이 있으니까 라치 카테터, 간단한 걸 넣어서 했는데, 호전이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디스크가 좀 더 내려앉으면서 추간공이 막혀 있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풍선 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했는 환자인데,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시술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시술했으니까 땡 이런 거, 그리고 수술, 보통 수술하게 되면 받은 환자는 재수술할 때는 보통 이제 유압술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이 풍선 성형술로 도움이 되는지,
그것까지 필요 없고 움직이는 신경성형술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의 판단은 보통 의료진이 할 수 있겠죠. 의료진도 그 시술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적절하게 권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류의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